네,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고자 다시 글을 남깁니다. 음, 사실은 뭐 누구와 어떤 정보를 공유한다 뭐 이런 차원보다는 물론 그냥 개인의 생각을 뭔가 좀 이렇게 머리 복잡하잖아요, 사람들이요. 저도 개인적으로 머리 복잡하고, 그리고 제가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아니고 뭐 그냥 아주 평범한 그냥 일반인이거든요. 뭐 또 이제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연구개발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항상 이런 기술 트렌드에 좀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연구개발자로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연구개발하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저는 제 천직이 딱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회로 개발하고 프로그램 짜고 실험하고 이걸 제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한 7년? 8년 전부터 좀 약간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30대 후반쯤 와가지고, 중후반 정도 와서. 이 대학교 이제 전공을 하시면 여러 가지 과가 있을 텐데, 저는 원래 전자공학 전공이거든요. 뭐또 다른 학문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 전자공학이, 이게 참, 이게 약간 코 귀걸이가 다 되거든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러니까 사실은 전자공학이라는 분야가 뭐 이게 되게 범용적인 기술인 거죠. 뭐 자동차다, 자동차용, 뭐, 뭐 반도체 전원 장치용, 뭐 이렇게 특정 제품이나 어떤 분야에 이게 국한된 게 아니라 그런 대부분의 현대 사회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전자 제어 시스템에 필요한 학문인 거죠. 전자공학이. 그러다 보니까 이 전자공학의 쌀알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 부품 뭐 이런 약간 추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게 살다 보니까 저랑 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아주 가끔씩 만나거든요. 흔하진 않은데 가끔씩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영상 자료도 올리게 된 게 물론 뭐 연구실 후임들 교육시키는 목적도 있고 그것도 이제 1차적으로 있는데 사실은 개인 생각을 좀 정리하려고 요새 너무 삶이 복잡해져가지고 뭔가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이럴 땐 떠들어야 돼요. 정리가 되든 안 되든 우선 말로 해보면 뭐가 정리가 되잖아요. 우선은 저는 원래 전자공학 자동제어 석사를 전공했는데 이거를 한 14년, 15년 하다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뭔가 새로운 레벨로 더 올라가지 않으면 내가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이 업무를 계속 하기가 어렵겠구나. 뭐 그런 약간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무슨 계기였냐면 이제 전기 자동차 어떤 과제, 자동차 부품 회사에 이제 뭐 입사를 하게 됐는데 이 전기 자동차 자동화가 아니라 자동차 과제를 하면서 이때 많이 느꼈어요. 이거는 단순 업무가 아니구나. 십몇 년 했던 거랑 완전히 다른 업무였죠. 그때 공부를 더 해야지만 이게 다음 어떤 레벨 혹은 다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벌써 이제 이걸 이렇게 한 지도 벌써 거의 7년 된 것 같아요. 7년, 6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땜쟁이 한 지가 이제 올해 18년 되는데, 이거 약간 줄여야겠네요. 제가 학교 오기 전에 감안하면은 대충 한 12년 했네요. 2000년도부터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공부하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약간 좀 잡설이 길어졌는데, 있다 보니까 제가 TI라는 회사를 이제 뭐 좋아도 하지만은, 이 TI사의 부품의 개발 추세, 방향 이런 거를 보면 약간 그 현실 세계가 흘러가는 방향에 뭔가 지표처럼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은 이제 차차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딱 기분 들 때 하겠지만, 우선은 그런 어떤 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느낌 차원에서 오늘은 그 빌딩 오토메이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우선은 최근에 이거 어디 갔지? 네, 최근에 떴던 기사 하나, 뭐 이런 기사에 관심 있는 분이 계신진 모르겠지만, 반도체 초우왕 맞은 삼성전자 고용 없는 성장 심화, 뭐 이런 기사 내인데요. 뭐 이런 기사 좀 찾아보세요. 이게 이런 류의 기사가 이렇게 대중적이진 않지만 이게 간혹 나오거든요. 요 기사가 나온 지는 좀 됐는데, 사실은 요 기사에 재밌는 사회 현상이 있었거든요. 원래 삼성이 평택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엄청 크게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 근처에 아파트 단지랑 빌라랑 이런 게 엄청 들어왔어요. 왜냐면 이제 큰 공장이 들어왔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출퇴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2015년도부터 지어가지고 이제 공사가 거의 끝나고 막 가동도 하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직원들이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대부분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고, 평택은 오늘 KTX나 뭐 이런 게 SRT나 이런 게 차편이 있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고, 가더라도 기숙사 정도이고, 문제는 직원 수가 늘지를 않는 거야. 직원이 늘질 않았어요. 생각 외로. 근데 이런 얘기들이 쏙 묻히죠. 뭐 뉴스 나오면 쏙 묻히는데, 요거 좀 약간 유념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유념 있게. 사실은 이런 공장 시설이요. 특히 반도체 시설은 제가 아무리 비관적으로 나쁘게 말해도 이게 건축물 안에 자동화 시설이거든요. 대충 무슨 얘기인지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예전처럼 많이 채택이 안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뭐 반도체 팹 이송하는 장치들도 요새는 뭐 자동화로 다 이렇게 이송하고. 사실 궁금하긴 해요. 이게 반도체 설비 시설에 가면 사람들이 뭐 하는지 궁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뭐 이런 업무를 이제 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의 어떤 능력이 필요한 게 반도체 라인에 뭐가 있지? 라고 생각해봐야 제 머리에서는 반도체 설계나 테스트, 설계 정도, 설계 실험. 솔직하게 생산이나 품질 평가하는 거는 다 자동화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뭐 이제 이게 주 안점은 아니지만 이제 이런 류의 뉴스가 사실은 우리 아디다스 있잖아요. 독일. 이게 아마 베트남인가? 베트남에서 공장 다 철수하고 이제 독일로 다 이전했잖아요. 근데 뭐 연간 50만 켤레 자동 생산하는데 직원 수가 1000명인가 100명인가 이것밖에 필요하지 않다고. 딱 이제 이런 현상이 이제 삼성 평택에서도 발생한 거라고 봐요. 뭐 지금은 뭐 광주나 뭐 또 어디도 다른 지역에도 공장 많이 짓는 것 같은데 타 지역에 공장 지어도 아마 삼성전자가 짓고 지금 반도체 설비 라인에 사람이 과연 많이 필요할까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이거는 저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부정적으로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한 거는 그 TI사의 빌딩 오토메이션이라는 이 분야가 사실은 굳이 표현하자면 건물 무인화 혹은 무인 자동화 이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소수의 사람으로 큰 건물, 그 공장이나 공장이 아닌 일반 회사나 라 하더라도 혹은 아파트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자동화의 대상이거든요. 어차피 경비 아저씨들 아니면 뭐 보일러 이런 거 엘리베이터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내부 시설 관리 하는 분들의 연봉을 계속 누적 생각해 보면 애당초 건물 지을 때부터 자동화를 감안해서 하는 거죠. 지금은 그냥 이렇게 뭐죠? 고용 없는 성장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아마 조만간에 가면 그냥 자동화 건물이죠. 자동화 건축물 일로 가는 시대가 코앞에 닥쳐온 게 아니라 지금 이미 눈앞에 있는 거고 아마 대부분의 언론 매체에서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사실 뉴스가 간간히 나오지만 우리는 그걸 크게 외면을 하고 있는 거죠. 당장 내 생업에 큰 영향이 없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굉장히 좀 인간과 관련된 거라면 좀 깊게 봐야죠, 깊게. 사실 TI사의 빌딩 오토메이션 솔루션을 보면 뭐 안전, 제어, 관리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솔루션이거든요. 진짜 얼마 전에서 뭐 기사로 본 거지만 경비원 아저씨들이 진짜 사라질 날이 멀지 않았어요. 진짜로. 경비원 아저씨가 사라진다. 이게 이제 농담이 아닌 거죠. 사실 삼성 반도체의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게 이게 현실인 거잖아요. 이런 게 더 가속화될 것 같아요. 굉장히. 그래서 빌딩 오토메이션이라는 이 주제를 볼 때마다 한편으론 굉장히 슬프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빌딩 오토메이션에 대한 이슈가 TI에서 이제 올해부터 뭐 언급된 게 아니라 이미 제가 몇 년 된 것 같아요. 본 지가 1, 2년 넘게 본 것 같은데 이런 게 계속 가속화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저는 개발자니까 뭐 개발자로서 제 역할은 있겠죠.
역할은 있다. 근데 이제 크게 봤을 때, 크게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일반적인 생산 노동 인력이요, 어, 이게 안 늘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네, 이런 게 안 늘 것 같다. 확실히. 그러니까 IoT를 떠나가서 이거는 빌딩 오토메이션. 빌딩 오토메이션에다가 만약 IoT까지 결합되면 뭐 이거는 더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죠. 없을 것 같네요. 사실 빌딩 오토메이션 저 내용을 보면 센서, 제어, 통신이 다 합쳐져 있거든요. 물론 TI 거 제품이긴 하지만 뭐 통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 CC 땡땡땡땡 버전이나 MSP 이렇게 제어랑 통신 합쳐서 MSB 땡땡땡땡 버전이나 이런 식으로 뭐 가스, 이미지, 어떤 영상이죠. 영상. 뭐 전압 전류는 기본이고 전압 전류 기본이고 아마 터치 같은 거 이게 누르는 동작 버튼 같은 거 이런 게 다 구현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7년 전, 6년 전쯤에 약간 이런 위기의식이 좀 있었거든요. 제가 쥐뿔도 아닌데,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제가 이 전기자동차 관련된 과제 하면서, 일을 하면서 그때 느꼈던 게, 개인적으로, 뭐, 그때 뭘 알고 그랬던 건 아니지만, 공부를 해서 더 레벨업 하던가, 그런 노력을 안 하면 더 발전이 없겠다라는 아주 그런 강력한 어떤 동기를 받았거든요. 하고 이제 그 후에 지금 벌써 6년, 7년 막 되고 있는데 그때 그냥 제가 혼자 걱정했던 거, 혼자 막 그냥 혼자서 쓸데없이 걱정하는 거, 막 걱정하고 있는 그런 걱정이 점점 현실로 나오고 있어서 되게 두렵습니다. 굉장히 두려워요. 뭐 몇 가지 뭐 근거가 있죠. 제가 이제 TI사를 계속 이제 유심하게 관찰하려고 하는 건데 TI가 예를 들어 지금 우리 루미 마이크로라는 암사 인수했을 때 제가 엄청 욕했습니다. 그때 얘네가 미쳤구나. 응? 아니 저기 DSP가 있는데 왜 암사를 샀을까? 근데 그 후에 스마트폰 시장이 터지면서 암 관련된 제품군이 엄청 폭증을 했죠. 폭증 개발했어요. 그래서 지금 솔직하게 TI사 제어기 중에 암 제품이 더 많아요. 역설적으로도. 이게 참 재밌는 현상이죠. 하고 또 다른 그런 게 언젠가 그 손목 시계 개발 키트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저는 약간 의아해했죠. 아니 손목 시계 개발 레퍼런스는 도대체 왜 만들까? TI가 시계를 팔 것도 아닌데. 이제 몇 년 후부터 스마트 시계가 시장에 나오더라고요. 스마트 시계가 엄청난 데자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초반에 몇 번 언급했던 DLP 그리고 그 프로젝트 빔 쏘는 거 아직은 좀 고가라서 많이 퍼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처음으로 이 상용품 본 게 레노버의 요가탭인가? 요가탭? 그래서 그 빔이 채택됐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게 3D 프린터랑도 연결되고 우리 그 있죠? 이렇게
필라멘트를 녹여서 하는 3D 프린터가 아니라 밑에 광학식으로 굉장히 고속으로 뽑는 그 3D 프린터가 있거든요. 타입 이름은 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이거랑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 뭐 대표적으로 비글본, 이거 암이에요. 라즈베리 파이 나오면서 같이 대응해서 나왔는데, 약간 이런 몇 가지 얘네들이 막 주장 이렇게 제품 개발하는 트렌드를 보면 진짜 엄청난 지금 엄청난 데자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I의 카드 섹션이 심심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나 이게 세부적으로 따지면 그 우리가 세부적으로 따지면 이 카드 섹션 잘 보시면 IC류, 그러니까 하나의 부품도 있고요. 전체 제품군, 어떤 패밀리 이렇게 나온 것도 있고요. 아예 전체적으로 어플리케이션으로 나오는 큰 범위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근데 어플리케이션은 제가 TI를 알고 있는 동안에는 단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시장에서 활성화 됐느냐, 그 시기가 이제 천천히 왔다는 거지, 단 한 번도 TI가 틀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새 자꾸 요 1, 2년 사이에 빌딩 오토메이션이나 오토메이션, 특히나 저기 뭐 이제 지금 얘기는 안 하겠지만 우리 뭐 IoT, 사물 인터넷, 만물 인터넷 얘기하면 그거 뭐 헛소리다, 뭐 안 온다, 막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아주 높은 확률로 그 시대가 곧 올 거라고 생각해요. 빌딩 오토메이션이 포함된 내용이긴 한데 이미 TI에 미리미리 웨이브 패밀리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보통 지급이 블루투스 하고 와이어리스 1기가 또 뭐 있지? 또 뭐 있는데 몇 가지 무선 통신망이 있어요. 그냥 와이어리스, 그냥 일반 이런 거가 되는 제품군도, 이거는 이제 패밀리 레벨인 거죠. 빌딩 오토메이션은 어플리케이션 레벨이고, 그러니까 요건 여기고 얘는 얘인 거죠. 여기. 근데 이게 다 IoT, 인터넷 오브 띵스. 이게 헛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 저 아니라고 저는 강력하게 믿어요. 헛소리였으면 TI가 관련 제품을 계속 개발할 리가 없거든요. 아직은 뭐 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는 건지, 뭐 소프트웨어나 개발자들이 충분히 시장에 포석이 안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뭐 이것도 머지않아 시장에 엄청난 대단히 많은 솔루션들로 나올 거라 생각해요. 사실은 뭐 작더라도 이미 시장에 나온 것들이 이미 있거든요. 이렇게 유튜브에 보시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여하튼간에 이런 거 얘기는 뭐 나중에 다시, 아이고, 뭐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오늘의 주 안점은 빌딩 오토메이션이 단순하게 제품, 그러니까 빌딩 자동화와 관련된, 건축물에 들어가는 자동화 기술과 관련된 단순한 제품 솔루션을 광고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런 시장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겨우 시작이 된 거죠. 지금은 겨우 시작이 된 거고,
아마 일상적인 영역까지도 침투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두렵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공부하시고 계신 분이나 향후에 뭐 지금 당장 뭐 5년 이내로 학교를 졸업하실 분?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약간 갭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대학교 가시는 거는 분야가 정해져 있어요. 이제는 전자, 전기, 기계, 소프트웨어, 보통 컴공이죠. 뭐 소프트웨어 공학과가 따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수학 이거 5개인가 이게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건 일단 제 생각인데 5년 이내, 10년까지 한다면 반드시 석사를 하십시오. 석사는 기본. 고, 대, 석, 박이라고 하면은 제 생각인데 아마 석사까지가 아마 지금의 대학생 수준이 될 것 같고요. 박사는 박사 갈 것 같고 여기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5년, 2년, 3년이란다. 4년, 3년이니까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현재, 미래. 왜냐면은 빌딩 오토메이션 그런 식으로 오토메이션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 될수록 일반 노동이나 일반 노동, 일반 업무는 점점 줄 거거든요. 그러면 늘어날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이런 자동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어떤 개발 업무. 당연히 관련된 기계 장치들. 이거 수학적으로 어떤 알고리즘 개발의 수학이나 수학 소프트웨어는 뭐 합쳐져야겠죠.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더 지능적인 사고를 하는 인재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너무 뻔한 얘기긴 한데 좀 더 유념 있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냥 가십거리 기사가 뭐 삼성 반도체가 자동화가 많이 돼서 고용 없는 성장이구나가 아니라 굉장히 가까운 미래에 정말 닥칠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지금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쳐도 지금 준비해서 사회에 나가시는 분들은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뭐 IoT나 뭐 5G 등등 해서 이런 미래 산업 막 이렇게 나오는 뉴스들이 굉장히 생각보다는 가까이에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가까이에 있어요. 굉장히 멀리 있지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최신 기술 적용하고 이런 거 엄청 또 빨라가지고 정말 가까이 있을 것 같아요. 5년, 10년. 지금 2018년도니까 2022부터 2028 2028
뭐 실업률은 뭐 어느 분 아주 저명하신 분들께서 낮아진다고도 했고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뭐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 떠나서 이런 진짜 빌딩 오토메이션이라는 요 하나만 보도 여기를 이런 거를 수용할 수 있는 인재는 적을 것이라고 예상하거든요. 당장 내 아들이 올해 대학교를 간다고 쳤는데 컴공 가서 프로그램 짤 거예요 라고 하면은 전 뜯어 말릴 거거든요. 굉장히 힘든 직업이니까. 어지간히 자기 소명이 있지 않고서는 대학교 가는 거를 막 선택하면 안 되는 거죠. 여튼간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TI에서 요새 뭐 빌딩 오토메이션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해서 뭐 관련된 그냥 쓸데없는 잡설 그냥 그런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어서 그냥 주저리 떠들어 봤습니다. 뭐 이 얘기 말고도 다른 재밌는 생각들 혼자 하는 생각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때 되면 한 번씩 풀고 그럴게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게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하게 제 요새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걸 어디다 말을 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인터넷에다가 그냥 허공에 대고 임금리기는 당당이기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빌딩 오토메이션에 대한 얘기. 그게 지금은 산업 현장에서 자동화라는 이름으로 보이고 있지만 조만간에 좀 더 가까운 산업 현장 혹은 가정까지도 들어올 것이고 일반적인 노동, 일반적인 업무 자리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많이 없어질 거는 자명하다. 근데 그런 뉴스거리를 그냥 흘려들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일양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가까운 시일에 나나 내 자손, 내 뭐 아들, 딸들, 자녀들한테 현실적인 영향을 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생각들 같이 다 해보시면 재밌지 않나요? 요새 뭐 재밌는 뉴스거리도 없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